예, 반갑습니다. 자, 지수가 예상보다 좀 강합니다. V자로 좀 치고 올라오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 나스닥이 뭐 직전 고점까지, 특히 다우 같은 경우는 전고점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고요. 나스닥도 그 월봉 기준 했을 때 어제 그러니까 지난 그 8월 5일 날 급락 나왔을 때 그때는 마이너스 한 10% 넘게 뺐다가 불과 한 2주 만에 다시 V자로 올리면서 8월 달은 마이너스 10%에서 지금 플러스 전환됐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경기 침체 그 공포를 떨쳐냈다는 얘기죠. 예. 그 ISM 제조업 지수하고 뭐 그다음에 그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우려를 그 시장에서 표명하면서 주가가 그냥 급락을 유도했는데 그게 뭐 불과 2주 만에 완전히 수면 아래로 지금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번 주 22일부터 토요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발언을 할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뭐 단서 조건을 일단 다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 이제 끝나고 나면 한 템포 누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오늘 제가 공개 방송 중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의 반등 폭이 사실은 다른 반도체보다는 그 적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한미반도체도 뭐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반등 폭이 한 20% 미만이고 하이닉스가 한 20% 정도 저점에 올라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1차적으로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수급 보시면 고객 예탁금은 급감을 했습니다. 신용도 급감했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예탁금하고 이제 신용이 좀 증가를 완만하게 해주는 구간에서 골고루 종목군들이 올라가는데 이번에 급락할 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수급의 키를 쥐고 있다라고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던진 걸 다시 매수하는 거예요. 던진 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월 초부터 지수 이제 급락 나올 때 삼성전자를 막 10% 넘게 빼버리고 뭐 하이닉스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40% 뺐잖아요. 그네들이 던졌던 거.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종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외인들이. 그러니까 그들만 또 이제 움직이면서 일단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일단 하이닉스가 어찌됐든 간에 반도체가 지금은 수급적으로는 탄탄하니까 먼저 좀 올려주고 나서 그래야 이제 지수가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좀 안도감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번에 이제 뭐 신용 물량 다 해소된 가운데서 예탁금도 팍 줄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바닥 완전히 찍었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러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예 이제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반도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치고 갈지 여부는 다음 주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엔비디아가 어제까지 한 20% 좀 넘게 급반등이 들어왔을 겁니다. 28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는데 엔비디아 이제 실적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방향성 결정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분기 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을 때 상당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하반기에도 실적이 우상향 기준을 유지해요. 하는데 워낙에 상반기 때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너무 빨리 앞서 나갔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좀 생긴 것이고 그 당시에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3분기부터는 이익은 증가를 하는데 계단형 상승 패턴을 해가지고 마진율이 좀 감소할 거라고 얘기하죠. 마진율이. 예. 그래서 마진율이 이제 지난 분기 대비해서 좀 감소할 것이다. 전체 이익은 증가를 하는데 마진율이 이제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쟁 기업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익은 좋게 나오겠습니다만은 마진율이 전 분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감소할지 여부에 따라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인지 여부 결정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가 이제 반등의 폭이 이제 지난주까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8월 5일 날 급락 나오기 그 전 고점까지 올렸었어요. LG 엔솔 같은 게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되밀었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전기차 뭐 화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 또 나오면서 근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주말에 포르투갈에서 공항에서 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자동차 불타가지고 뭐 한 200여 대가 다 전소됐다고 그랬는데 어제 같은 경우 테슬라는 또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시간에서 오르고 있고 예.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아무튼 오늘 이제 저 강의 제목은 뭐냐면 여러분들께 길을
눈을 감고 귀를 막으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막 급락 나오고 뭐 할 때는 아무도 여러분들께서 누구도 이제 저점과 고점 예단을 못 하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2주 동안 제가 여름 대박앤세일 구간이다 그런 말 드렸는데 예상보다 주가가 좀 빠르게 급등이 나왔어요. 예상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이제 대박앤세일 구간인데 코스피가 저점 대비해서요 300포인트 올라 300포인트 다이렉트로 V자로. 예, 그러면 이제 한 템포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한 템포. 그래서 대박앤세일 구간에서 조금 이제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조절. 근데 지금부터는 추격 매수보다는 신규 눌러줬을 때 여러분들께서 기다렸다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더불어서 이제 2차 전지 오늘은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의 큰 방향성 이미 결정 났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조선, 제약바이오 지난주 2주 동안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삼성 같은 경우 V자로 그냥 올라오고 뭐 하이닉스도 올라오고 네, 근데 지금 요럴 종목군들도 이제 조선 빼고는 조금 여러분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서 자,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특징 뭡니까? 환율이죠. 환율. 원달러 환율이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달에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OITP 지수를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미국과 무역을 하는 19개 이머징 국가 평균 통화를 이제 평균치를 낸 거. 그죠? 예, 그걸 보여드리면서 OITP 지수는 꺾였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그런 말 드렸었는데, 어저께 뭐 장중에 뭐 20원이 급락이 나왔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죠. 1330원 초반까지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여기서 계속 잡고 있으면 결국은 예, 데미지가 생기면서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적인 문제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인위적으로 누르는 느낌이 계속 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주시란 것은 억지로 그러니까 올라갈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빠질 자리에 빠져야 되고 행보할 구간에 행보를 해야 돼요. 그게 환율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근데 누군가 인위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안 빠지게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엔 빠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환율이 가장 이번 주에 가장 특징이다. 환율 급락이. 그래서 일단 환율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왜 2차 전지하고 다 이제 연관성이 있으니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이 그림을 제가 몇 번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주요 악재가 이제 해소된 구간이다. 뭐 제 예상보다는 지금 반등의 폭이 아까 이제 수급적으로 외인들이 던졌던 거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신이 재매수하니까 다른 쪽은 아직은 약간 더디게 움직이는데 결국은 이제 움직일 거라 보는데 뭐 캐중 구간 지났고 실적도 이미 발표를 했고요. 이제 3분기지 않습니까? 3분기는 뭐 2분기보다는 적어도 괜찮으니까.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급락이 나왔죠. 이 부분도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었고 이제 환율만 제가 남았다고 그랬었는데 환율도 결국은 제가 1360원이 꺾이면 저시도 1360원을 이탈하게 되면 2차 전지가 좀 반등이 나올 줄 알았어요.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만은 근데 이번 주에 1330원까지 밀었는데 오히려 주가를 더 찍을지 누르지 않습니까? 예, 저도 조금 이제 의아하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인위적인 성격이 좀 있다. 수급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는 이제 균열이 생긴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반등. 근데 요게 이제 28일 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엔비디아 실적에 의해서 이제 컨콜 내용에 의해서 이제 좌우될 겁니다. 우선은 지금 외인들이 던졌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재매수 하는 바람에 다른 쪽의 수급이 주춤하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미 근데 이 부분은 다 반영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환율까지 이제 많이 꺾였는데 아직은 좀 오늘까지 찌글찌글한데 자, 이걸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저는 이제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이제 반등이 들어올 자리를 보고 있거든요. 2월 달에 12만 5천 위안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밀면서 한 6개월 동안 뺐습니다. 예, 바닥 줄 것처럼 해놓고 나서 7만 1천 위안까지 깼었어요. 근데 탄산 리튬 가격이 손익 분기점이 12만 위안이라고 해요. 12만 위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 2차 전지도 그 영향 받으면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업보다도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파산 기업들이 아마 속출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은 좀 들어오지 않겠나 싶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많이 지급했잖아요. 중국 그 전기차 관련 기업들, 2차 전지 관련 기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서 유럽에서 관세를 뭐 47% 부과한다 그래가지고 그 영향 때문에 또 탄산 리튬 가격이 더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요 캐즘 기간이 조금 예상보다 좀 길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성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7만 1천 위안까지 밀었는데 거기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이거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 엘버말 주가 차트입니다. 엘버말이 전 세계 리튬 생산 1위 기업이죠. 예, 이 기업이 뭐 200년 넘은 기업이에요. 1887년도인가 5년도에 설립한 기업인데, 자, 엘버말이 여기서 저점을 요 정도 7월 중순까지 행보를 하면서 저점을 좀 확인을 시켜주는 듯 싶더니 여기서 뚝 떨어져 버리죠. 예, 요 구간에서. 뚝 떨어지면서 다시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하고 상관없이 지금 반등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왜 밀었냐면, 이제 2주 전에 세계 최대 생산 기업 엘버말, 호주 생산 확대를 중단한다 그랬죠. 예. 호주 생산 확대를. 그러면서, 공장 인력까지 40% 감축을 했습니다.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라인 가동을 중단시키면서 연간 10만 톤을 늘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걸 지금 기존에 이제 현재 5만 톤에서 2만 5천 톤까지 줄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예정은 이제 10만 톤까지 늘리려고 했는데 워낙에 좀 안 좋으니까 예, 생산량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여기서 저점 깨고 툭 밀었습니다. 인력도 지금 40% 감축하고, 우리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올 4월 달에 인력 감축하고 거기 저점 주고 이제 거기서 터닝 나왔었지 않습니까? 악재는 반영됐다 보고, 근데 기술적으로 엘버말이 이 월봉을 보시면, 일봉은 저점 깼습니다만은, 예, 지금 월봉 보시면은 여기가, 그러니까 이번 저점, 지난주 저점이 이 저점과 월봉의 핵심 노고로 봤을 때 피보나치로 요 고점 찍고, 여기가 이제 기술적으로 78.6입니다. 이게 마지막 지지 맥점이었죠. 마지막 지지 맥점에서 예, 지난주까지 무너졌다가 이번 주 들어서 반등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아래꼬리 작업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예, 그리고 이미 이제 2주 전에 생산량을 절반을 감축하겠다 얘기했고, 인력까지 40% 감축한다고 그 기사까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악재가 다 반영됐다는 얘기. 지금 아래꼬리 작업하죠.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마지막 지지 맥점이고 이미 이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론 이제 월봉일 다음 달에 이제 시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엘버말 주가 지금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환율 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원화 가치, 아까 이제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 전환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돈 가치가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달러 가치는 하락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전체적인 종목 업종이 다 골고루 올라갑니다. 근데 코스피 대비해서 이제 의약업종, 뭐 정밀, 유통, 금융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보면 업종별로 원화 가치 상승 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이 많이 미치는 업종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이제 건설 업종, 뭐 운수, 창고, 해운, 기계, 그러니까 구중국 관련주입니다. 대부분이. 여기 보시면 철강도 수혜죠. 철강. 제가 이제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 지금 들고 왔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 우리가 이제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도 한번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이 턴이 딱 나오면 보통 뭐 짧으면 1년, 길면 2년 동안 계속 우하향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고점이든 저점이든 찍고 나서 터닝이 나오면 보통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을 그 방향성을 계속 이제 하방이다 그러면 하방 쪽으로 계속 중간에 이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계속 밀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환율이 완전히 1월 달부터 이어왔던 요 추세를 지금 장대 운봉으로 붕괴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좀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네, 달러 인덱스 봤을 때는. 근데 다시 한번 또 원달러 환율이 뭐 1370원과 80원까지 치고 가고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등 들어와도 다시 한번 우하향으로,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 약세에 대한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그러죠. 미국이 다음 달에 금리 인하를 하니까 특히나 이제 빅스텝, 자이언 스텝 얘기하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 전환되고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전환되면서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전체적인 수출은 중국이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기에는 중국 위안화도 좀 강세죠. 예. 자, 위안화가 왜 강세입니까? 예, 위안화가 강세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 정부에서 이제 내수 부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수 부양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아주 진짜 중요한 기사가 막 실시간으로 장중에 중국 관련해 쏟아지고 있는데, 예, 나중에 제가 설명 한번 드릴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중국의 위안화 영향도 같이 받으면서 예, 지금 강세 전환 될 것이다. 이때 봤을 때는 이제
건설. 최근에 이제 건설 업종 요즘 강하죠. 예. 철강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리고 화학도 이제 그동안 많이 밀었는데 이쪽도 이제 강합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철강이죠. 자, 철강 관련 기업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철강 관련 종목군들은 이 환율하고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원자재는 거의 다 100% 수입하지 않습니까? 철강석, 뭐 호주라든지 예? 외국에서. 근데 원화가 지금 계속 지금 1,480원에 있을 때하고 지금 1,330원에 있을 때하고 수입해 들어오는 단가 자체 틀리잖아요. 이제 상반기 내내 원달러율 같은 경우는 얼마였습니까? 4월 달까지. 4월 달부터 1,390원, 1,400원까지 위협했었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1,330원까지 이제 밀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상반기 때 중국 경기가 미진한 가운데서 예, 철강 수요가 좀 줄어들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약세난 되다 보니까 그죠? 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보다도 일본 엔화가 더 약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기업, 신일본 대출하고 또 이제 경쟁 국가잖아요. 경쟁 기업들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부진을 많이 겪은 거죠. 더불어서 이제 2차 전지가 작년 고점에서 꺾이면서 그 자회사 주가가 좀 계속 밀리면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의 이제 본업인 철강 업황도 회복이 더딘 가운데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자회사 주가 밀리면서 같이 대밀었던 겁니다. 환율까지 지금 워낙 약세했었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수년 동안의 주가 동향과 원달러 환율의 동향을 같이 보게 되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시차를 가지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 이제 철강업종 같은 경우도 예, 주가가 이제 환율 영향도 제한적이고 더불어서 지금 현대제철의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저점까지 깨고 지금 찌글찌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기사 보셔 아시겠습니다만은 동국제약이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어떤 기사 나왔었냐면 그 전기 요금까지 아끼기 위해서 낮에는 공장 가동을 안 하고 저녁에 공장 가동한다고 그렇게 막 기사가 나왔었죠. 포스코는 뭐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업황 자체가 좀 안 좋았던 얘기입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예, 불황에 매수해서 호황에 매도해라. 증시 교훈에 그런 말이 있듯이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 안 좋았어 철강 업황이 이랬던 거예요. 그것도 2차 전지까지도 안 좋았었고. 예, 근데 제가 봐서는 이제 하반기에는 아마 철강주 같은 경우도 돌아선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경우도 상반기 대비해서 미국 수출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예, 우상향 기조를 이제 유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 조선 같은 경우 좀 잘 가죠. 조선주.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배는 여러분들 무슨 뭐 플라스틱으로 만듭니까? 스티로폼으로 만듭니까? 다 철강으로 만들죠. 예,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지났다 지금 철 안 씁니까? 예. 나중에 제가 이제 조선업황하고 연관해 설명도 한번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개인적으로 현재 구간이 이제 연중 저점 구간이다. 이런 상황을 이제 고려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요, 먼저. 그 다음에 뭐 지금 현대제철이라든지 동국제강도 사실은 뭐 실제 그렇다고 적자나는 기업도 아닙니다. 이익도 늘어나고. 자, 포스코홀딩스 이제 분기 실적 전망치를 잠깐 보시면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업황 주요 기업들 보게 되면 국내 증권사에서 그 예상하는 실적이 매달 바뀝니다. 매달 이게 수정 그러니까 또 분기에 또 실적 발표하고 나면 더 늘어나는 기업도 있고 줄어드는 기업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거의 매달 바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매달 이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합니다. 네? 주요 기업들 제가 실적 다 점검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아카데미를 하죠. 아카데미 하는데 아카데미 때 제가 매달 여러분들께 지난달에 뭐 포스코홀딩스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분기 예상 실적과 또 7월 달에 전망하고 있는 예상 실적, 그다음에 또 지금 또 예상하고 있는 예상 실적 제가 비교를 해드립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대부분이 눈높이가 좀 낮아졌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업황이 또 워낙에 안 좋으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가이던스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거고 컨센서스는 이제 시장에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미국 같은 경우도 S&P 500 기업 평균치 대비,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항상 좋게 나와요. 이번 2분기에도 한 7, 80%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었죠. 원래 기업에서는 좀 낮게 제시를 해요. 낮게, 좀 보수적으로.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에 안 좋으니까 좀 더 낮게 보수적으로 제시했겠죠. 자,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포스코 홀딩스의 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되면, 전망치 보게 되면, 원래 이제 시장에서 2분기는 7,090억을 예상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발표한 건 8,000억이었죠.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포스코홀딩스 2분기가. 지금 3분기잖아요. 6월 달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포스코 홀딩스의 3분기 예상 실적은 9,400억이에요. 연결 기준했을 때. 예. 근데 이번 달에 전망치는 8,900억이죠. 물론 한 500억 차이,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예? 연 매출이 70조가 넘는 기업이 분기별로 몇백억 차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단지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좀 안 좋고 철강 업황도 안 좋은데 안 좋으니까 또 눈높이가 낮아지니까 4분기는 한 1조 원 정도 예상했는데 한 9,600억 정도로 눈높이가 좀 낮아진 겁니다. 낮아졌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연간 실적도 올해 같은 경우는 3조 한 4천억 정도, 내년에는 한 4조, 원래 4조 3천억 정도 예상했는데 6월까지는 그게 한 4조 1천억 정도로 한 2천억 정도 눈높이가 낮아졌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크진 않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원래는 6월 달에 3분기 실적, 지금 분기죠.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을 사실은 한 350억 정도 시장에서 예상했어요. 4분기는 한 700억 정도. 근데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3분기 실적이 원래는 350억에서 한 30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4분기는 원래 750억에서 한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내년 또 연간 실적도 6월 달 대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는 실적은 낮아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연간 실적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올해가 최악이란 얘기죠. 올해가. 근데 아마 이번 달 지나가게 되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4분기 실적과 내년 실적 보고 이제 가는 거니까 저는 이미 주가에 이제 반영됐다 보고 실적 부분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진 않으나 워낙에 또 2차 전지 쪽에서 안 좋게 얘기하다 보니까 전망치를 좀 낮게 얘기했다. 그렇게 보고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그런 말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는 이미 결정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뭐니 해도 그 회사의 주가는 그 기업에서 가장 잘합니다. 예, 기업에서. 요번에 시장 막 급락 나올 때 막 너나 없이 코스닥 기업도 마찬가지고 거래소 기업들도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죠. 예? 계속 막 실시간 막 뉴스 막 나오던데요. 예, 자사주 매입한다고. 지난 7월부터 이제 8월 급락 나올 때. 이게 뭐냐면 주가가 싸니까 이 싼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또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하는데 주가가 고점인데 거기서 자사주 매입하겠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젠슨왕이 지난 7월 달에 최고점에서 지분을 일부 매각했잖아요. 최고점에서. 예, 본인이 보기에도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왔으니까 거기서 차익을 한 거죠. 일정 부분.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주가가 싸니까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공시라는 거거든요. 기업들도요, 주가가 그 회사에 생각하는데 고평가하고 비싼데 뭐하러 굳이 막 몇백억, 몇천원씩 자사주 매입하겠습니까? 하더라도 조정이 나올 때, 더 뺐을 때 이제 하겠죠.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자사주 매입 공시 나오고 나면 금액도 이제 크지 않은 금액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보통 이제 큰 금액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겁니다. 자, 2022년도 8월 12일 날 여기 기사 보시면 이거 2년 전이죠. 네, 8월 12일 날 포스코홀딩스가 18년 만에 자사주 소각을 한다 그랬어요. 소각. 예, 6,700억 금액은. 그 당시에 이제 한 20만 원 초반이었는데 네, 6천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한다. 그리고 지금 지난달 기사죠. 올해 그래서 2년 뒤에 7월 12일에 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8월 12일 요맘때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7월 12일 날 1,000억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1,000억 신규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기존의 자사주 6,600억 포함해가지고 총 7,600억을 소각하겠다 공시가 됐어요. 예, 요게 보니까 그때도 8월 달이 저점이었죠. 여름철. 보통 철강은 보통 여름이 저점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예. 지금도 지금 7월 달에 지난달에 그게 공시했죠. 요때는 이제 소각만 했죠. 6,700억. 이번에는 1,000억을 매수해가지고 바로 이제 기존의 자사주 6,600억 포함해가지고 7,600억 소각을 해버린 겁니다. 원래 공시에는 7월 12일부터 이제 10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이제 1,000억을 장내 매수를 하기로 했었는데 3일 만에 그냥 매수해가지고 지난달에 1,000억 매입한 거 다 소각을 해버렸어요. 기존의 자사주 169만 주하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이제 회사에서 주가가 저평가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주가가 더 빠지고 막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예. 그리고 회사에서 자사주 매각해가지고 주가가 더 많이 가고 막 그런 경우도 드물어요. 반대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당시 한번 주가랑 보자는 얘기예요. 포스코홀딩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예. 2022년도 언제? 예, 8월 12일 날 공시 나왔죠. 8월 12일 날. 이때 6,700억 자사주 예, 소각. 주가 언제 저점 나왔습니까? 9월 30날 저점 나왔습니다. 9월 30날. 그러니까 한 달하고도 한 보름 정도 더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막 흘러내렸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시장 상황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이 당시에. 그 이후에 주가 한번 흐름을 보시죠. 물론 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자기네 주가가 저평가니까 큰 금액을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싸니까 너무 저평가다. 근데 기술적으로 막 거기 또 매입 발표, 그러니까 소각 발표하는 그 시점이 완전히 바닥은 딱 찍을 수는 없죠. 예? 뭐 길면 2, 3개월, 뭐 짧으면 뭐 한두 달 정도 이게 시장 상황에서 좀 더 뺐다가 이제 움직이죠. 근데 좀 시간을 가지고 두고 보면 역시나 그때가 그 정도 가격이 저점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상향 기조 유지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합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지난 7월 12일 날 발표를 합니다. 7월 12일 날 이미 발표하고 나서 예, 자사주 매입 1,000억. 원래 10월 중순까지 분할 매수하기로 했는데 3일 만에 다 매입해버렸어요. 그만큼 싸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예, 1,000억 매입해가지고 7월 말까지 7,622억 매입 소각을 해버렸습니다, 이미. 그러나서 지금 8월 달에 넘어온 거거든요. 예, 7월 12일 날. 지금 8월 한 달 동안 이때처럼 지금 찍을 때 누르죠. 반등도 안 나와. 예. 이게 무슨 의미냐. 거기다 이제 또 여기서 또 추가적인 또 공시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2026년도까지. 예? 내후년 말까지 2조 원, 토탈 2조 원 자사주 소각한다 그러죠. 요거는 이제 요번에만 나온 거고 또 추가로 2026년도까지 예, 2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저는 아마 2026년도까지 2조 원 뭐 소각하는 거 2026년까지 가지는 않고 내년 한 상반기 뭐 전후에 아마 추가적으로 2조 원 소각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 가면 주가 얼마가 가겠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시총이 얼마냐면 그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30조 원을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주가 빠지면서 지금 오늘 보니까 27조 4천억인가? 네, 한 3조 원 가까이 감소를 했어요. 3조 원 가까이. 그래서 지금 주가 지금 워낙에 저평가고 이제는 포스코홀딩스 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도 실적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다 철강업황이 이렇게 안 좋아도 안 좋다고 2차전이 그렇게 안 좋다 하더라도 LG화학도 마찬가지,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는 최소 50%, 많은 기업들은 200% 넘게 증가를 하거든요. 예, LNF 빼고는 적지 않은 기업이 없어요. 2차전 대표 기업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포스코홀딩스도 혹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두 달 전부터 반도체 어차피 하이닉스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예, 뭐 한미반도체 들어가서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가 지난달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6월 달부터 여기서 들어가서 새삼스럽게 수익 날짜리 아니다. 제가 오히려 이제 차익을 좀 하시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공개 방송 유튜브 방송을 계속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6월 달부터 제가 계속 5월 달, 6월 달에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반도체 들어가서 여기서 따로 막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를 만약에 포스코홀딩스다 그러면 고점에서 일단 물리신 분들은 뭐 예상보다는 좀 더디게 지금 주가 흐름이 제 예상보다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만은 현재 주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월봉에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차트를 보시면 이 외봉에서 죽는 경우는 없어요. 절대 이 외봉에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금융위기 때도 76만 5천 원까지 갔잖아요. 그랬던 기업이 20만 원까지 금융위기 때 봐요. 여기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초반까지.
3분의 1 토막이 더 났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60만 원까지 또 3배 올려버립니다. 3배.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점 대비해서 오른쪽, 여기 어깨 정도? 예. 요 정도까지 반등을 주고 죽더라도 그때 죽는 거예요. 그래야 세력들을 여기서 마지막 털고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외봉이잖아요. 외봉. 외봉이죠. 절대 이 외봉에서 죽는 건 없습니다. 이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한 중간 지점, 최소 뭐 55만 원? 예. 그 정도까지의 반등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가가 지금 워낙에 저평가고요. 이미 철강 업황 안 좋은 것도 다 반영됐고, 전 개인적으로 중국이 위안화 강세, 아까 서두에 제가 그런 말 드렸습니다만은, 원화가 최근에 다른 그 OECD 국가 통화보다도 유일하게 좀 강세인 이유가 위안화 영향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라는 얘기는 중국에서 이제 내수 부양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 그러니 우리 철강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계 장비 쪽도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일단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환율 급락이 환율 급락이 이제 특징이니까 다시 한번 이것도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1년 넘게 주가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 파란색 선 환율과 에코프로 주가도 동일하게 거의 움직였죠. 환율 밀리면 같이 밀리고, 그죠? 네, 여기서 환율 급등 나올 때 주가도 네, 한번 급등 나오고 다시 한번 환율 대밀리고 이런 식으로 1년 넘게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하고 방향성이 거의 동일하다. 물론 뭐 하루 이틀 뭐 동일하게 움직이고 좀 시차는 있겠죠. 그죠? 네. 요번에 보면은 지금 환율이 1330원까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오히려 3일 동안 또 음봉으로 밀어버립니다. 네? 좀 심하죠? 거기다가 지금,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수급 체크해드리면서 이따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코스닥에서 이제 2차적인 관련 기업 중에서 엔캠을 외국인들이 매수 2위라 그랬잖아요. 엔캠이. 물론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매수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엔캠이 제가 수급 체크드리면서 매수 2위였다. 외국인들. 그래서 저점 대에 지금 30% 넘게 올라왔었죠. 어제까지. 예, 이 수급은 모성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뭐 시장 흘러내리게 하면서 일시적으로 눈속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은 주도 세력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예, 우리 예상보다 조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좀 늘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주식은 뭐 귀신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는데 결국은 좀 중기적으로는 시장의 메이저 세력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엔캠도 그런 케이스였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이격이 벌어지는 거 보세요, 지금. 예? 외인들 여기서 지금 거의 뭐 2배 이상 지분을 늘렸는데 이거 외국인들 지분입니다. 1년도 안 돼가지고 2배 이상 지분이 늘어났는데 주가하고 외국인들 지분 늘어나는 거 계속 벌어지는 거였어요. 예, 결국은 움직일 것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종목 뭡니까?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BM도 저도 여기서 이제 환율 좀 꺾이면서 주가 이제 반등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물론 지난주까지는 8월 5일 날 급락 나오기 전 고점까지 반등이 들어왔었어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그죠? 네,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난주 후반 이번 주 들어서면서 외인들이 던졌던 거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위주로 먼저 매수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대밀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 이쪽 2차전지 쪽도 이제 좀 반등이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환율도 보시면은 뭐 동일합니다. 예, 포스코홀딩스부터 해가지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벌어져 있죠. 원달러율 지금 1330원까지 예? 원화 가치가 상승이 나오는데 주가는 오히려 지금 3일 동안 대미입니다. 지난주에 살짝 반등 나왔다가. 예, BM 같은 경우도 외인들 지분이 계속 늘어나죠. 작년 11월 달에 외국인들 지분이 7% 초반에서 지금은 10% 조금 안 될 거예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지금 밀면서 지금 이격 차이 이렇게 지금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피로 내려와야 돼요. 예? 또 환율 올라간다 그러면 또 주가도 같이 이제 동행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얘기죠. 지금은 이번 주까지는 바로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네들이 산 게 있잖아요, 그동안. 네, 아니다 싶으면은 외인들이 캐는 매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늘도 제가 딱 보여드렸습니다. 코스닥도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계속 하향 리포트 막 쏟아냈습니다만은 보니까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에코프로 BM이죠. 금액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즘에 또 홀딩스, 포스코홀딩스가 아니고 퓨처엠도 마찬가지, 퓨처엠. 예, 퓨처엠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꾸준하게 네, 늘려오고 있는데 주가는 꾸준하게 지금 하락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격이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네? 한율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메이저들이 지분을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뭐 수급적으로 삼전 하이식적으로 좀 자금 쏠리다 보니까 덜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네 산 게 있는데 그래서 메이저들이 지금 이제 외인들이 가장 많이 물렸다니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물렸어요. 기관들이 가장 많이 물렸고. 예. 엔캠 지금 반등 들어오는 거 보세요. 급반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또 요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 요즘에 보면은 의료 정밀 업종이 급반등이 많이 들어오죠. 예, 코로나가 다시 한번 지금 유행을 보이면서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제가 그전에도 이제 몇 번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료 정밀 업종 지금 V자 반등 들어온 거 보세요. 코로나 고점 대비해서 코로나 때 고점 대비해서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이 뭐냐면 거래소의 의료 정밀 업종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그럴만도 한 게 코로나 때 의료 정밀 진단키트 업종 종목군들 여기 많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예, SD 바이오센스가 이제 전체 의료 정밀 업종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SD 바이오센서 지금 엄청 밀었잖아요. 의료 정밀 업종이 코로나 때 최고점, 이때는 제일 강했죠. 그러면서 쭉 밀면서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 여기서 저점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때는 이제 66%까지 밀었어요. 66%. 이건 주봉인데 주봉 기준 했을 때 8월 9일 날, 8월 5일 날 급락 나오면서 8월 9일까지 정확히 68%가 빠졌습니다. 코로나 고점 대비. 68%. 하락 기간은 2022년도 2월이니까 68% 빼는데 몇 개월 걸렸냐면 30개월 걸렸어요. 네? 30개월. 자, 오른쪽 보시면은 이거 2차전지 탑10 뉴스입니다. 2차전지 탑10 뉴스는 작년 고점이 7월 26일이었죠. 예, 그때 9,500이었죠. 9,500포인트. 그러면서 쭉 밀면서 8월 9일 날 저점 주봉 기준 했을 때 몇 퍼센트 뺐냐면 64% 뺐어요. 64%. 하락 기간은 13개월 걸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시청자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자, 의료 정밀 업종은 예를 들어서 SD 바이오센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뭐 1조 원 가까이 나왔었어요.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도 뭐 적자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한 3, 4년 동안은 다시 한번 코로나처럼 그런 뭐 그 강한 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가 다시 한번 뭐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까지 올라갈 일이 없겠죠. 그죠?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팬데믹이었으니까. 그죠? 예. 앞으로 계속 이제 적자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그런 지수도 고점 대비 68% 빼고 지금 급반등 들어오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달 저점 찍고 여기서 50% 올랐어요, 지수가. 50%. 여기서 제가 시청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근데 지금 2차전지 관련 대표 종목군들은 이 방송 끝나고 시청자님들께서 한번 HTS 한번 이렇게 보세요. 증권사에 제시하는 예상 실적을. 내년에 적자라는 게 없습니다. 내년부터 오히려 실적이 확 증가하죠. 지금이 최악의 구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료 정밀 업종도 저점 68% 깨고 지금 급반등 들어오고. 그런데, 그다음 이들 업종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 때 얼마나 또 버블이 심했습니까? 가장 버블이 심했던 업종이죠. 그런 업종도 고점에서 68% 빼고 급반등이 들어오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물론 이때는 이제 버블이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요즘 캐짐 구간만, 요 기간만 지나가고 나면 뭐 전기차 지금 안 만들 거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전기차를 이제 안 만든다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몰라도 결국은 가야 되는 길이 아니고 가야만 되는 산업이잖아, 전기차는. 트럼프가 뭐 미국 전기차
뭐 보조금 폐지한다 뭐 한다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미국과 지금 처음에 중국하고 지금 무역 전쟁 이후에 지금 기술 전쟁 중이죠. 전기차는 기술 아닙니까? 테크 아니에요? 중국에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석권하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전쟁으로 넘어가는 거죠. 2, 3년 있다가. 예. 하다못해 얘네들은 또 의료정밀 업종 30개월 걸렸어. 68% 빼는데. 근데 2차 전지는 불과 지금, 예, 반도 안 걸렸죠. 13개월 만에 거의 하락, 의료정밀, 그렇게 버블이 심했던 의료정밀 업종만큼 뺐다는 얘기예요, 지금. 64%. 그래서 내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 이거는. 거기다 내년에 실적이 지금 올해 대비해서 다들 그냥 뭐 100%, 200% 증가할 텐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예, 지금 뭐 매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요거하고, 월봉 차트가, 월봉 차트 이거죠, 이거. 요건 이제 2차 전지 탑10 지수 로고 핵심 추세도예요. 예? 핵심 추세도. 그러니까 2020년도 이 당시가 10월인가요? 여기서 두 달 이 지수가 이제 처음에 상장되고 나서 3개월 동안 급반등이 들어오죠. 여기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던 자리죠, 여기가. 그 라인까지 딱 온 거예요, 이번에 하락이. 예?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추세 지지 구간이죠. 현재 위치입니다, 지금. 어제까지 위치예요. 여기서 밀고 여기서 얻어맞고 이 트렌드에서 상단에서 여기서 저점 주고 여기서 찌글찌글 하다가 여기서 하고 나서 여기엔자로 지금 뺀 거죠. 이런 식으로. 요 마디만큼 여기엔자로.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글쎄요. 아까 제가 의료 정밀업종 차트하고 비교해드렸습니다만은 의료 정밀업종도 68% 빼고 지금 급반등 들어오고 이거 뭐 13개월 만에 지금 거의 64% 빼고 지금 현재 위치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매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막말로 현재 이런 구간에서 물려도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더 빠진다 하더라도. 매도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 지금 다른 종목, 다른 업종 들어와서 바로 지금 여기서 물린 거 바로 회복한다 그러면 매도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매도하신 게 아닙니다. 예, 어차피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은 지금까지 시간 투자한 게 있고 이들 기업들이 내년 실적이 또 안 좋고 마이너스 기록한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도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 아까 엔캠 차트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예, 코스닥 같은 경우 알테오전을 가장 많이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외국인들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16일까지 기준인데 엔캠도 많이 매수했대요. 엔캠은 5천억 매수했다고 그랬죠. 엔캠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매수했어요. 5천억. 거의 외인하고 동일하게 매수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엔캠이 올라오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물렸던 분들 다행이시네요. 예? 외인들이 매수한 종목은 결국 올린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괜히 매수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 만에 지금 30% 급반등 들어오죠. 근데 에코프로도 외국인들이 2,600억 원 매수해. 매수 3위죠. 1월부터 8월까지. 예. 에코프로 BM은 기관 쪽에서 가장 많이 매수했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1,300억, 에코프로 BM은 3,700억.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작은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관 쪽에서 1월부터 8월 그 초까지 매도한 게 한 4조 한 6천원, 7천원 되거든요. 순 매도가 코스닥에서. 근데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거의 한 5천억 가까이 매수했으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전체 코스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했다 그러면 예?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 코스닥 4조 5천억을 매도했는데 근데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매수를 했잖아요. 5천억 가까이. 메이저들이 매수했지 않습니까? 이 LNF는 원래 지금 이 거래소 이전했는데 이상하게 거래소에서 지금 LNF가 코스닥 쪽으로 잡혀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전화해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매도 리포트 막 내보내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기관 쪽에서 가장 매수한 게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믿어보자는 얘기예요. 네? 양 메이저가 그래도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매수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에서는 메이저가 가장 많이 물렸다니까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요거하고 또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의료 정밀업종 요거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요거 참고하시고. 자, 2차 전지가, 지금 의료 정밀업종하고 제가 그 등락률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등락률을. 작년에 2차 전지가 7월 달에 고점 나왔을 때, 예? 요때 제가 이제 고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을 때가 의료 정밀업종의 2022년도 2월 달에 여기 고점이었어요. 정확하게. 예? 그죠? 그러면서 의료 정밀업종이 작년에 여기 9월달, 10월달에 1차 저점 찍고 나서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50% 올라온 거거든요. 반등이. 그때 여기서 왜 저점이 나왔냐? 예? 반대로 또 2차 전지 2020년도 8월달 저점에 반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어떻습니까? 예. 작년에 의료 정밀업종 저점에 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막말로 신규 매수는 안 하실지언정 절대 매도 아닙니다. 절대 매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보죠. 바이오 탑10 지수. 요즘 바이오 강하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바이오 말씀 같이 드렸었는데, 자, 바이오 탑10 지수는 언제 고점이 나왔습니까? 2020년도 코로나 때 첫 해 12월 30날 바이오 탑10 지수가 여기서 고점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그 고점에서 작년에 2차 전지 7월 때 여기서 고점이 나온 거죠. 예? 한치 오차가 없죠. 그죠? 여기서 바이오 탑10 지수가 고점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반대로 2차 전지가 여기서 탑10 지수가 저점이 나왔죠. 자, 지금 보죠. 작년에 바이오주 그렇게 밀 때 제가 10월 달에 뭐 공개방송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예, 저점 깨고 막 밀 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사셔야 된다고 그랬죠. 급반등 들어오면서 지수가 지금 급반등 들어왔고 또 찌글찌글했다가 다시 또 요즘에 또 반등 들어오죠. 지수가 벌써 저점 대비해서 한 100% 올랐거든요. 바이오 탑10 지수가 거의 한 7, 80%. 그 종목이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근데 이 저점이 언제였었어요? 예, 고점 찍고 나서 2개월 뒤에 저점이 나왔었죠. 바이오 탑10 지수가. 근데 지금 2차 전지 반대로 바뀌었죠. 2차 전지가 지금 탑10 지수가 현재는 작년에 바이오 탑10 지수 10월달, 11월 초에 그 저점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매도 하셔야 되겠습니까? 막말로 추가 매수는 안 할지언정 매도하는 자리 아닙니다. 우리만 지금 아픈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지금은 기관하고 외인들이 더 아픕니다. 그쪽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은 자기 돈 아니니까 뭐 그런 거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또 하나 보죠. 이제 반도체하고 또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반도체. 제가 반도체 지난달에 계속 여러분들께 이제 고점. 예? 6월달, 5월달에 반도체 들어가서 먹을 거 없다고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보시라고 했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 다 물려있으니까요. 삼성전자는 백색 가전을 만들잖아요. 예, 지난 분기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콩콜 내용이 뭡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콩콜 내용 제가 보여드렸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계속 보시라는 얘기죠. 예. 자, KRX 반도체 지수 보시면 지난달에 6월달에 왜 고점이 나왔어요? 공부했잖아요. 왜 고점이 나왔습니까? 하이닉스 왜 이렇게 밀죠? 한미반도체 그렇게 잘 갖고서 뭐 30만 원 얘기했잖아요. 목표 주가 6월달에. 그랬던 기업이 그냥 반토막 나버렸잖아요. 이번에 밀면서. 왜 그랬습니까? 여기 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공개방송에서. 2차 전지 고점까지 왔습니다. KRX 반도체 지수가. 영락 없이 거기서 얻어맞죠? 그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이닉스와 LG엔솔 비교해드리면서 지금은 LG엔솔이 서울역 노숙자입니다만은 2년 전에는 강남 멋쟁이였었고 그때는 또 2년 전에는 하이닉스가 서울역 노숙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가 강남 멋쟁이 압구정에서 강남 멋쟁이에서 약간 탈피하려고 그랬죠? 이번에 무너지면서 예, 또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영원한 대장은 없어요.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고 예. 근데 지금 2차 전지 또 이제 어디예요? 예? 작년에 KRX 반도체 저점 12월 29일이었죠? 반도체가 작년 여기 12월 29일. 그 라인까지 지금 살짝 왔다 여기서 살짝 지금 이탈한 거예요, 지금. 예? 제가 6월달, 7월달에 반도체 먹을 거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급락을 내버리죠?
지금 뭐 반등 들어옵니다만은. 근데 이것도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 거 내용을 봐야 됩니다. 예. 요번에 제가 이제 반도체 이제 2주 전부터 급락 나올 때는 이제 저점이니까 이제 매수하시라는 얘기고, 여기서 여러분들 2000년 매도해야 되겠습니까? 막말로 물린다 하더라도, 예? 여기서는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수적이 다 끊긴 상태에서. 제가 지난번에 8월 5일 날 급락 나올 때 막 그랬잖아요. 몸통까지 그 당시에 머리만 남았는데 무슨 매도 의미가 뭐가 있냐고. 이런 표현까지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매도 아닙니다. 예? 예, 이왕 좀 버티신 거 회사 나쁜 기업들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내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게 증가하는 기업들이 바로 2차전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이틀 보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그래도 좀 길게 보셔야죠.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24년 동안 2001년도부터 24년 동안 일 중에 당일 10% 이상 하락한 경우가 이번이 딱 세 번째예요. 그때 세 번째. 그때 언제? 처음에 2001년도 9.11 테러 때. 여기서 테러 터지고 나서 터닝.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언제였습니까? 2008년도 10월 24일 날 미국 금융위기 때. 이때는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튼 그때가 최저점의 터닝. 예? 그죠? 예, 그다음에 언제였어요? 이번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그랬죠? 예, 이날 3월 19일 날 급락 났는데 이때도 10% 이상 안 뺐어요. 정확히 9.54% 빼고 여기서 바로 터닝 나왔습니다. 8월 5일 날은 10.81%.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24년 동안 장중에 10% 넘게 하락한 경우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러면 제가 이걸 보여드렸죠. 주가 지금 어떻게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700까지 올라왔죠.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뭐다? 이렇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나면 24년 동안 그래 왔습니다. 그 전에도 그래 왔습니다. 항상 주도주가 바뀌더라. 근데 이 주도주가 바뀌는데 하루 이틀 만에 바뀌는 게 아니더라. 하루 이틀 만에 우리 개인들이 다 알아차리는 가운데서 바뀌어버리면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는 개인 투자분들 다 돈 벌죠. 누가 아침에 별 보고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달 보고 퇴근합니까? 주식 투자 하시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는 반도체가 아직도 더 좋다고 그러고, 예? 2차전지, 지금도 막 찌글찌글한데 김홍만이는 2차전지 또 지금도 얘기하고, 조선은 계속 갑니다. 제약바이오도 막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예. 긴가민가 하면서, 예, 긍정론자하고 부정론자들이 서로 상충하는 거예요, 서로. 공과 항소가 싸우는 거예요. 좀 지나봐야 이제, 2, 3개월 지나봐야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거예요. 조선주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보셔야 된다. 조선주는. 예? 이번에 시장이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조선주 많이 밀리던가요? 예? 조선 기자재 제가 여러분들께 힌트 드렸죠. 지난주에. 관광업체라든지, 예? 조선주 포함해가 조선 기자재. 뭐, 그래서 뭐 지금, 성강밴드라든지. 그죠? 눌렀다 바로 신고가 나와버리죠? 그죠? 예, 태강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태강은 또 반등 들어. 한국카본, 본행제 관련해가지고 하이로코리아 뭐 이런 애들 이제 예 박스권 돌파하려고 그러고 조선 중에 못 올라간 게 뭡니까? 하나오션. 3분기에 실적이 가장 좋아지는 조선업종이 누굽니까? 예?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빠졌대가지고 어차피 물린 거니까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실망하지 마시고 야 이제 시장이 바뀐다. 이제 세 번째 찾아오는 기회야. 이제 하반기에 내가 지금 상반기에는 수익률이 저조했어. 하반기하고 내년에는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온 거예요. 세 번째. 여기서 바뀝니다. 주도주가 분명히 바뀝니다. 예, 그게 뭐가 될까요? 그걸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지난 거니까. 벌써 8개월이나 지났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4개월이 남았어요. 올해 장도. 아직도. 예, 그러려고 주식하는 거죠. 시장 간략하게 들어가서. 자, 미국 3대 지수가 지금 기술적으로 저항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살짝 돌파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강하게 올라왔어요. 예, 이번 주에 잭슨홀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요건 코스피 지수하고 신용장구 거래 회전율인데 신용장구하고 거래 회전율 지금 바닥권에 있죠. 근데 지수가 너무 빨리 뛰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격이 쭉 벌어져 있잖아요. 이래 버리면 한번 눌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미국 경기 침체 공포 이제 완화됐죠. 이제 여름 대박이할 센 구간인데 지금 V자로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양시장 부담감이 상장하고 있다. 그 이외에는 눌림목에서 가급적 공략한다. 아시겠습니까? 2차 전지, 반도체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조선주 기재 꾸준하게 보시고 제약바이오는 아마 돌아가면서 움직일 겁니다. 돌아가면서 다른 쪽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아카데미에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단기하고 중기, 투트랙 전략 우선은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데 전체 흐름은 하반기까지 우상향 기조를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시면서 시장 대응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